TV나 미디어 쪽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즐겨 보니까 사실 저보다 먼저 외국인 분들께서 저에게 뭐 넷플릭스에서 요거를 들었었나 추천도 해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길이 문화 강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의 주장대로 지금 저는 문화 강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도 자부하고 아무래도 요즘 K-드라마나 K-팝에 전 세계가 많이 응원을 하는 추세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걸 봐도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상전벽해라고 해야 되나?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진료도 잘 하고 계시는 의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업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점실 낮은? 아무래도 요즘 하도 의료 관련해 갖고 안 좋은 뉴스를 많이 접해갖고 이게 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말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죠. 만점을 주지 못한 이유는 웬만한 것들은 자가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낮출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너무 과잉 의료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뭐 권총 가갖고 몇십 명이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다른 나라보다는 안전 문제가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밤 늦게 막 새벽에 돌아다녀도 별 문제 없는 치안이나 이런 건 너무 좋은 나라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세월호라든지 대구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삼풍백화점 같은 아직까지는 안전에서 100%의 점수를 주기에는 많은 걸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뉴스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섬찟한 강력 사건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하지만은 밤에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생활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안전으로서는 톱 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에도 안전에 대한 거에 대한 미약한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도 안전 불감증이 있고 그걸 규제하고 관리하는 관이나 이런 군 모든 데에서 안전에 대해서 생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안합니다. 보안이랑 그 치안 같은 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공사장에서 막 안전상 문제로 많이들 떨어지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오늘 제가 홍대 쪽에서 왔는데 굉장히 많은 외국인을 봤거든요. 이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있구나 싶은 생각에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확대가 됐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중 패권 경쟁 시대다 했을 때 가장 상층에서 부딪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이나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캐스팅 보드를 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몸값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제 관계 속에서 상당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되게 높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대처라든지 조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로 보면은 약간의 갑을 관계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다 퍼주기만 한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강하게 나와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 되면은 이만큼의 자유가 있고 이만큼의 지켜야 할 규칙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정도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나라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로운 국가가 아닌가 싶어서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요즘 약간 무서운 느낌 같은 게 드는 게 점점 그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아요. 어떤 미디어를 통한 이제 선동이라든지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선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당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 또는 좀 민주주의가 죽어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 나라 영향을 받아갖고 뒤로 밀리지는 않을까. 요새 가짜뉴스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선동을 당하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변질되고 왜곡되지 않았나? 되게 많이 발전을 해왔고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는 조금 변질되기도 하고 사람들끼리도 좀 정치 얘기를 꺼리는 그런 부분들도 좋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이 꽤 있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좀 의지하는 면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후진 국가들도 너무 많고 한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많이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해서 좀 높은 점수를 줬었는데 많이 발전했죠. 옛날 생각되면은 내가 69년도에 서울 24살에 올라왔어요. 대림동 길이 3차선 도로였는데 2차선만 아스팔트가 되고 다른 데는 흙이었어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좋아졌어. 경제는 사실 해가 흐르면 흐를수록 좋아진다기보다 살기 힘들다, 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삼겹살 1인분이 2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물가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급여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저는 중장년이지만 앞으로 20년 뒤에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양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은 질적이나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박탈감 같은 거, 주택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요새는 최저시급만으로 밥 한 끼를 먹기에도 부족할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도 우리는 천막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과잉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교육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고민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새 초등학교 전에는 한글 떼고 가야 된다 이런 관념이 좀 있잖아요.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약간 숙제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열이 너무 높죠. 그런데 반병폐라고 그러면은 애들 좋아하고 이러는 건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모든 교육은 이제 캐나다에서 받았어요. 학원이나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내시면 그냥 집에 가서 숙제하고 놀고 그런 놀 수 있는 시간이 아쉽지 않을까?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지내야 될까? 세월이 바뀌고 나면서 이제 교권인을 많이 깎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제 공교육이 급속도로 무너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악성 민원 학부모들 같은 경우 그런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보고 수능을 위한 뭐 논술을 위한 대학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닌 인생 자체의 가치관을 깨워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막상 대학에 와보면 내가 근데 왜 여기로 왔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외로는 요새 교육이 좀 교권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너무 다 교과서 중심으로만 이렇게 학습을 하게 하고 학교 갔다가 쉬지도 못하고 바로 학원으로 가야 하는 루틴이 있어서 그게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봐서 가장 낮게 점수를 줬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동네에서 이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엄청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크게 와닿지는 않아서 우리나라 정치 너무 잘한다, 만족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과연 그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건지 국민으로서 묻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전히 흑백 정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당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 다당이 힘을 실지를 못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정치인들이 바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너무나 서로의 말만 하고 대화가 자체가 되지 않고 토론이 아닌 서로 비난만 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정쟁을 하고 이러니까 많이 다투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 괜찮은 거예요.